저의 유튜브 채널인데요. 잠시 하나 좀 볼까요? 현재 노래 한 곡을 트는데요. 소음 때문에 오디오는 줄이고, 예, 자, 아이돌이 춤을 추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우리 아이돌의 춤은 대개 거의 모방성이 강하고 흡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생성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신종우 교수가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의 아이돌의 춤을 이렇게 좀 처조하면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춤을 춰주는 이런 세상이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의 유튜브 채널인데요. 아마 전국적으로 제가 제일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요. 2011년에 사실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수업 자료를 공유할 데가 없어서 올렸던 이 유튜브가 이제 저의 어떠한 콘텐츠의 플랫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잠깐 열어볼까요? How are you? I'm Shin Hyung Woo, a professor at Shinhan University. Today, I'd like to talk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literacy, which refers to the skills and competencies needed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만 있으면 저의 실제 얼굴이 아닌 저의 사진으로 이제 이렇게 나레이션까지 해주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교수님들의 수업 콘텐츠 제작에 한 몫을 담당할 수 있게끔 생성인공지능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굉장히 기쁜 일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제 출발을 해보는데요. 먼저 잠깐 준비한 슬라이드 조금 몇 장 보시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교수님들 손에 들려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상호작용 게임도 하고요. 한번 재밌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조금 더 다른 것을 하나 보여드리고 갈까요? 자, 교수님들 현재 각종 이 라이브 캡션이라고 하는 화면이 보이나요? 예, 지금 많은 대학의 이제 신입생들이 굉장히 충원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도 2,000명 이상이 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언어에 이 서포트가 많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라이브 캡션 이 프로그램을 교수님의 이 전자칠판에 띄워놓고 한번 직접 이제 교실에 4개의 나라 언어의 학생들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학생이라면 뭐 덜하겠지만 여러 개 나라의 학생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라이브 자막 시작을 눌러주면 현재 4개의 나라의 언어로 제가 지금 저는 한국말로 얘기하고요. 지금 현재 영어, 중국어, 뭐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이런 식의 동시 통역의 동시 통역 자막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자칠판에서 다양한 다국어를 이렇게 송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앞에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교육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교수님들 스마트폰 한번 꺼내 보실까요? 자, QR코드 한번 스캔해 보실까요? 스마트폰으로요. QR코드로 스마트폰 카메라 켜서도 비치면 되겠죠? 네, 저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오니까 사용자 이름을 요구하죠? 예, 사용자 이름 뭐 아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로그인 하고 들어가시면 교수님 스마트폰에서도 지금 동시 자막이 이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좌측 상단에 3개의 더보기가 보일 겁니다. 여기를 눌러보면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를 눌러보면 이제 자신의 언어를 선택해서 스마트폰으로라도 자신의 언어를 이제 좀 더 주도적으로 이렇게 수업에서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좋겠죠. 이러한 부분이 현재 우리 생성인공지능과 함께 대학 교육에 접목되어지고 있는 이 다국어, 이제 글로벌
교육을 좀 더 이 언어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잠시 공유를 했습니다. 좀 여쭤볼까요? 이익수 교수님, 의예과 교수님이신데요. 오늘 좀 상호작용 좀 하겠습니다. 현재 이 다국어의 이 동시 통역도 되고요. 동시 이 자막도 되고, 동시 통역도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익수 교수님. 해본 적이 없어서 예,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아직은 모르겠어요. 제가 좀 해보고 이게 네, 어떤지를 조금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네. 겉보기에는 굉장히 사용 편해 보일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지금 많은 대학에서요, 지금 대학원 수업, 그 다음에 학부 수업에 하고 있고요. 우리 대학도 현재 이 외국 학생들의 언어의 이 장벽을 이렇게 생성인공지능의 동시 통역 자막 또는 동시 통역의 이어폰화 이런 부분까지 제공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상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실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신한대학에 현재 34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29의 학교 강단에 섰고요. 이제 정년 2년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실 원로 교수라고 하는데요. 예, 어쩌다 보니까 34년의 교직의 경력이 이제 정년이라고 하는 범위까지 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국에 380개 대학을 순회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스마트 교수법 이 부분은 제가 한 14, 5년 전에 한국에 이제 내놨는데요. 그때만 해도 많은 교수님들이 저를 나무랬습니다. 스마트폰을 걷어야지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수업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는 교육공학에서조차도 상호작용에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화 교육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5장 8부라고 하는 키워드를 생성형 인공지능이 오면서 제가 한번 끄집어내 봤는데요. 누구나 이제 태어나면서 5장 6부로 신체 장기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5장 6부로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 5장 6부는 아니지만 누구나 손에 이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스마트폰이 5장 7부다. 제가 5장 7부까지는 동의를 했는데요. 생성인공지능이 오긴 올 건데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앞에 다가와서요. 이제 5장 6부에 스마트폰 그리고 5장 7부에 이제 5장 8부에 인공지능이 함께 한다. 그래서 제가 5장 8부에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현재 5장 8부의 인공지능 교육과 삶에 어느 정도 쓰고 계신가요? 이제 쓰고 있다, 쓰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차이지만 쓰는 사람과 쓰지 않고 있는 사람의 이 지식의 정보의 이 불평등은 앞으로 더욱더 크게 변해질 거라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생성인공지능의 활용도인데요. 특히 이제 생성인공지능의 이 기반을 이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바탕에 놓고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이 창의성의 아이디어를 더욱더 높게 양상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이라든지 정확성 이런 부분이 사실 교육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각이라고 하는 가짜의 정보도 굉장히 우리 앞에 있는데요. 점차 업그레이드 되어지면서 한각의 가짜 정보보다는 이제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을까도 기대를 해봅니다. 과연 생성인공지능이 뭐길래 이렇게 우리 교육에 사실 이렇게 이 어려움을 주는지 또 이렇게 자유스러움을 주는지 뭘까요? 텍스트만 입력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즉시 이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생성인공지능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 앞으로 질문이 있을 때 질문을 누구한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은 누구한테 한다랄까요? 예, 참 서운하지만
교수님 이 소리보다는 생성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는데? 라고 반문을 해보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 뵙기는 어렵고요. 교수님은 전공 분야에는 박식하지만 모든 융합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범위. 이제 이 생성인공지능이 우리 교육의 기회인지 아니면 위기인지 우리가 한번 잘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보다 더 강력하고 이제 누구나 스마트폰에 이제 이 인공지능을 끼고 사는 이러한 빅뱅의 세상인데요. 특히 2024년도는 뭡니까? 이제 온 디바이스로 모든 세상이 이제 이 인터넷 연결 없이도 자체 기기만으로도 생성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제 이 아웃풋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모든 부분이 이제 온 디바이스 생성 인공지능으로 지금 옮겨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술은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지식을 얻기 위한 노력, 사실 저는 이 생성인공지능을 만나면서 이제 연구실에 그렇게 소중하게 모았던 30년 넘은 이 전공 도서라든지 그런 도서를 한 권에 남김없이 다 버렸습니다. 예, 이제 연구실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전공의 서적을 한 권에 남김없이 다 버렸다는 것 자체는 뭘까요? 이제 책에 있는 내용보다도 이러한 생성인공지능에 더 많은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굳이 무거운 이렇게 꽉 차 있는 책장을 다 버렸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원로 교수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 원로 교수님들이 조금 우울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원로 교수님들이 정년을 앞두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우울해야 될까요? 이제 연구실에 이제 이 연구실을 비워야 되는데요. 이제 도서관에 전화해서 내 이 연구실에 있는 책 좀 기증하겠다라고 하면 도서관에서 사자 선생님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옛날 같으면 뭐 감사장도 주고 감사합니다라는데 죄송합니다 교수님 요즘은 3개월 이내에 신간회로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좌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집에 아내에게 책 가져가야 될 텐데라고 하니까 사모님이 한 권도 못 가져게 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걸 다 버려야 되는데 학교 앞에 이제 이 폐품업체에 전화했더니 사장님이 죄송하지만 가지러 갈 수는 없고 가져다 준다면 3,000원 주겠습니다. 라는 우스갯소리에 이제 우리 연구실의 원로 교수님들의 모습 정년하면서 교수님들이 저서보다도 더 중요한 교수님들의 수업의 콘텐츠 또는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교수님의 SNS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수님의 교육 자료가 좀 더 올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년 후에서도 좀 더 교육의 연관성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제 검색 엔진, 뭐 정보 검색사, 구글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제 옛날 낯선 단어로 이제 없어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구글링의 뭐 검색, 참 구글링 잘해야 된다라는 교육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창의성 엔진입니다. 인공지능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느냐,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새로운 직업군이 창출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뭘까요? 생성 인공지능과 얼마만큼 창의성의 질문으로 이 생성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이 부분을 얼마만큼 창의적으로 이제 받아내고 그 부분을 즉시 기획할 수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이제 생성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정보 검색사를 뒤로 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이제 디지털 혁명의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제 인공지능 혁명의 시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수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뭘까요? 디지털 리터러시와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교수자들이 갖춰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 사실 99명의 디지털 원주민의 교수 한 명의 이 이주민이 교실에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99명의 원주민 앞에
디지털 이주민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원주민보다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교수학습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나름대로 우리 교수님들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인공지능 리터러시의 역량을 좀 더 갖춘다고 한다면 좀 더 교실은 시대에 맞는 스마트한 교실로 좀 더 행복감이 넘치지 않을까, 이 말씀도 드려봅니다. 이제 이러한 맥락의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인공지능 네이티브 애들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태어났고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생성 인공지능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이러한 애들이 디지털 네이티브와 인공지능 네이티브 애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온 디바이스 시대로 점차 생성 인공지능이 일상화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이미 통역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인터넷 없이도 노트북, 기타 이 디지털 장비에 다 이 생성 인공지능이 지금 같이 추가되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개인의 정보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시대를 우리가 현재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현재 A와 B의 얼굴이 어느 쪽이 실존 얼굴이고요, 어느 쪽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얼굴일까요? 예, 한번 맞춰보시죠. A그룹과 B그룹입니다. 네. 자, 실제 실존 인물과 인공지능이 생성한 채팅에다가 한번 해줄까요? 채팅방에 A번, B번. A번이 실존이고요. B번이 뭘까요? AI가 생성해 준 건데, 보면 실존 인물보다 B의 생성 인공지능 부분이 좀 더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굳이 가상 인물로 이제 이 얼굴에 초상권에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가상 인물을 가지고 수업의 자료라든지 기타 많은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성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 교육의 생태계를 바꾸고 있는지, 그 흐름도에 이제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뒤처질 것인지, 이여름 교수님이 이제 작고를 하셨습니다만은, 이여름 교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사실 인공지능의 이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한 말씀 했는데요. 잠시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말하고 경주하면 누가 져요? 반드시 인간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는 직접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올라타야 이기는 거예요. 올라타야. 그래서 제갈 물리고 말 위에 올라타서 달리면은 말보다 인간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죠.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을 인간이 과연 올라탈 수 있느냐? 올라탈 수 없느냐로 얘기를 해야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도 머리가 우수해지면은 인간이 망한다. 그럼 꼭 말이 인간보다 빨리 뛰니까 인간이 망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오늘 대학생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나는 기억해요. 예, 우리 교수님들, 이여름 교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할 겁니다. 인공지능과 경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공지능을 우리 일상에 잘 활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교실에서도 강의실에서도 교수자와 학생들이 이러한 인공지능에 잘 올라타서 이제 수업의 진행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이런 부분에 붙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4차 산업의 이제 제일 패러다임의 이제 슈밥 회장의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새로운 이런 세상에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 사실 이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너무 지금 가속화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이 교육의 패러다임,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로 접근하고 있는지요? 그러나 많은 이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는 이 세상 변화에 보다도 교육의 변화가 앞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다소 뒤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거북한 얘기로 우리가 빨리 체인지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직의 철밥통, 사실 저는 89년도에 교단에 섰지만요. 사실 이 교수직의 철밥통이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치과의 보철 교수로서요, 틀니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정년에 앞두고 사실 교육학 박사과정을 다시 수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전공을 가지고 정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기의식이고요. 정년 후에 또 제2의 삶에서도 전공 외적으로도 하나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생을 선발해야 됐던 대학의 그 기세가 이제는 뭡니까? 학생을 누구나 모셔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참으로 이 생존의 시대에 이제 대학마다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앞으로 우리 교육의 변화에 교수자들이 어떻게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혁신이 필요하고요. 특히 제가 교육학에서 이제 전두희 교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요.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도 가르치는 건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는 짓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조금 바꿔볼까요? 생성인공지능 시대 이전의 교수법으로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빼앗는 짓이다. 아니면 내가 대학에서 배웠던 그 학습의 방법을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내일을 빼앗는 짓이다. 이렇게 조금 문구수정을 하면 현재 나는 교실에서 어떠한 가르침으로 얘들과 맞서 있느냐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에듀케이션 4.0 시대가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에듀케이션 4.0 시대의 흐름도는 뭘까요?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과 같은 기술, 그리고 맞춤학습, 개별학습을 위한 개인학습을 해야 되겠고요. 교사는 티처라고 하는 이 가르치는 이 쪽에서 이제 이 퍼실리테이터의 조력자의 역할로 맞춤 개인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듀케이션 4.0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인슈타인의 이야기 중에 이제 천재성을 얘기하고 있죠. 물고기 보고 나무를 못한다고 하거나 원숭이 보고 수영을 못한다고 하거나 이러한 획일적인 부분에서의 학생의 지도 부분은 조금 이제 피해야 되지 않을까. 단국대학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의 천재성을 이제 개인화 학습으로 연결시켜 그런 부분을 다 살려주는 것이 대학의 생존이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미래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고기를 낚아주지 말고 낚는 법을 가르쳐라 라고 했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낚는 법은 교육에서 테크니컬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 되지만 낚는 방법만 배우고서는 되지 않는다. 이야기가 뭘까요? 물고기 때 미래에 내가 현재 배우고 있는 이 지식의 범위가 이제 미래에도 흔들림 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인지, 물고기 낚는 법도 중요하지만 물고기 떼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지식의 흐름도의 방향성을 교수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의 닉네임이 아이돈노 교수입니다. 교수가 아이돈노 교수라는 이 닉네임을 학생들이 부른다면 굉장히 기분이 좀 나쁘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창의성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질문 중요하다고 하니까 교수님 이건 뭐예요? 하고 하는 질문이 간단하게 클릭 몇 번만으로 할 수 있는 이 아주 이 기초적인 질문을 교수님 이건 뭐예요? 라고 할 때 저는 I don't know 합니다. 좀 더 자문자답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옆 친구들과 집단지성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아니면 생성인공지능과 다시 퀘스천을 해가지고 너 나름대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오면 내가 같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교육으로 저는 현재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들 폐쇄형 질문을 많이 해야 될까요? 개방형 질문을 많이 해야 될까요? 예, 채팅방에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개방형 질문을 하겠죠? 근데 폐쇄형 질문은 뭘까요? 오늘 점심 먹었나요? 라고 어느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네, 먹었습니다 하고 더 이상의 어떠한 추론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수님 오늘 점심 누구랑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제 좀 더 이 스토리텔링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는 부분, 교수님들 채팅방에 폐쇄형 질문 하나, 이제 개방형 질문 하나씩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폐쇄형 질문 하나, 예. 그 다음에 개방형의 질문 하나. 제가 오늘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 목소리가 빠르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채팅방에 개방형 질문 하나, 폐쇄형 질문 하나. 예. 네, 너무 어렵게 쓰지 마시고요. 네. 간단하게. 네네. 이익수 교수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에 뭐 하셨어요? 예, 가족들하고, 예, 어디에 제가 갔다 왔고 어떤 것을 먹었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스토리텔링의 말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얘기 할까요? 수업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계속 확장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성인공지능의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상희 교수님, 오늘은 비가 오니? 아니, 개청한데요? 예. 이혜균 교수님, 오늘 학교 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예, 오늘 저는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교수님들 뵙게 되기를 굉장히 기다렸고요. 예, 많이 떨리기도 했습니다. 전난희 교수님, 강의 진행은 잘 되고 계신가요? 네. 수강 교수님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세 분 교수님 빼놓고는 반응이 없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해서 잠시 폐쇄형과 개방형에 대한 질문의 퀘스천을 조금 해봤고요. 이제 특히 요즘 글로벌 회사에서 특히 구글이나 페이스북 직원들이 이 마법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하우입니다. 하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는 긍정의 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질문의 영역이 개방형으로 좀 더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이 마법의 질문, 하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네. 자, 교수님들, 당국대학의 어느 학과의 어느 교수님, 이것도 현재 명함에 있겠지만, 이제는 한우물의 이 깊이는 사실 깊이 들어갈수록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교육이 뭘까요? 이제 한 우물의 이 깊이에서 주변에 여러 우물을 팔 수 있는 융합의 이 학문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부분이 엔잡러의 시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특허를 46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인공지능 관련해서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특허 내는 방법이 뭘까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에서의 불편한 부분을 개선점으로 보면 그 부분이 다 특허입니다. 일상에서의 불편한 부분을 개선점으로요. 이제 논문은 스팸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스팸은 아니지만 이제 논문도 중요하지만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의 지식인들의 이 지적인 이 아이디어를 세상의 변화로 좀 연결하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3D 프린팅 연구소 소장도 맡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들 이제 마지막인데요. 개미형이 좋을까요? 거미형이 좋을까요? 우리 단국대 학생들에게 개미형의 인재로 키울 것인지 거미형의 인재로 키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산책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산책하면서 이 거미줄을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줌으로 조금 확대를 해보면 어떤 거미줄에는 먹잇감이 많이 달려 있고요. 어떤 거미줄에는 먹잇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어떤 거미줄에는 먹잇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어떤 거미줄에는 먹잇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유는 거미줄의 방향성이겠죠. 예, 이제 먹잇감이 날아오는 방향성의 미래 방향성을 잘 보고 친 거미줄에는 이제 풍족하고요. 미래 방향성을 모르고 친 거미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차표는 뭐가 될까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불확실한 세상에 이렇게 다변화의 세상에 이제 거미형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수님들이 더욱더 학습에 주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1세기가 원하는 유능한 인재, 어떤 인재가 좋을까요? 교수님들, 어떤 인재가 좋을까요? 저는 이제 문제를 주어지는 부분을 해결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주어지는 문제를 떠나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는 능력이 21세기 유능한 인재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어진 문제, 이건 누구나 풀어낼 수 있지만 주어진 문제보다도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찾고 그 해결 능력을 스스로 찾아보는 이런 인재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재상이 아닐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에듀테크로 왔는데요. 교수님들, 이 탁구 좋아하신가요? 이익수 교수님 탁구 좋아하시면 손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 안 좋아하세요? 네네. 이혜경 교수님 좋아하시나요? 탁구요. 네네.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혜경 교수님? 아무래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주고받고 서로 상대방의 모션에 대해서 웃고 또 하기 때문에 훨씬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은 핑퐁처럼 해라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수업은 핑퐁이다. 탁구 게임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성을 간단한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오버된 영상인데요.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마트하게 태어납니다. 자, 어린이가 태어나고요. 태어나자마자 의료진 도움으로 탯줄을 자르는 것이 아니고요. 의료진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검색을 해서 자신이 커팅하고요. 인증샷 하고요. 주민등록 신고가 아닌 SNS에 계정 하나 취득하고요. 네, 지대를 구글 맵으로 가는 좀 더 영상이 과장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태어나는 디지털 네이티브 특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과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들 스마트폰 한번 꺼내 보실까요? 직접 이제 핑퐁에 게임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게임에 1등, 2등, 3등 하신 교수님들은 이 한 달 사용료가 9,800원인데요. 2학기 6개월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형 퀴즈입니다. 애국가 아닙니다. 이제 제가 K 에듀테크 연구소 소장도 맡고 있는데요. 애국의 예산 프로그램, 한국의 교육의 데이터 그만 뺏겨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에듀테크를 글로벌 시장으로
끄집어내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끝나면 2교시에 이 프로그램을 익히는 쪽으로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먼저 단국대학교 퀴즈를 내왔고요. 우측에 플레이가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죠? 보이신가요? 네, 보이시면,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개인전으로 할 수도 있고요. 팀전으로도 할 수 있고요. 골든벨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전으로 가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250명까지입니다. 자, 실시간 현장 플레이가 있고요. 실시간 원격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의 원격이죠. 비대면 원격으로 누르고, 자, 소음은 노래는 좀 시끄러우니까 끄고요. 자, 플레이 하겠습니다. 자, 뻔하지 않는 아주 재미있는 퀴즈입니다. 자, 교수님들 QR코드로 한번 들어오실까요? 자, 1, 2, 3등 꼭에서 6개월 동안 수업에 이 게임 기반으로 학생들과 재미있게 소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QR코드를 띄우면 3초 안에 들어옵니다. 네네.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겠습니다. 네네. 전유찬 교수님, 네. 올라 교수님, 총 지금 36분이 참가하고 계시는데요. 몇 분의 교수님이 능동적으로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눈에 비대면이지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는 학생들은 오늘 수업 참여도에서 다 제외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하나로 묶어서 상호작용 수업으로 퀴즈로 이 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 현재 네. 절대 교수님들 중간에 문자 오거나 카톡 오면 받지 마시고 튕겨나갑니다. 예, 그때까지만 잠시 참고 저거 게임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몇 분이 오셨냐면 37분이 와 계시는데요. 16분이 현재 참가 중에 있고요. 다시 한번 QR코드를 노출해 볼까요? 아니면 QR코드가 조금 어려우시면 제가 URL을 채팅방에다가 직접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더 이상 그러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17분. 네네. 굉장히 한국의 버전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으로 상호작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문제와 답이 누르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의 혁명은 제일 처음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번이 되겠죠? 4차 산업혁명. 네. 네. 4차 산업혁명. 네. 답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12분만 맞추고 나머지는 참여를 안 했었는데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허호 교수님이 이 문제에서는 1등을 했고요. 자, 오픈 AI의 챗GPT를 창업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샘 올트먼이 되겠죠? 샘 올트먼이 현재 세상에 대변혁을 일으키는 오픈 AI의 창업자인데요. 중간에 한번 물러갔다가 다시 직원들의 요청으로 다시 제자리 복귀해서 이제 챗GPT 4까지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우리 일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제프 베조스 제가 답을 알려드렸는데도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H 교수님 1등 하셨고요. 초성 퀴즈입니다. 초성. 뭘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되겠죠? 인공지능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문제에 따라서 시간 배분할 수 있고요. 문제 형식이 10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 형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의 지루함
또는 수업의 진행에 이 지금 학습의 이 부분을 연계성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현재 12분이 써주셨고요. 예, 5분이 못 써주시고 12분이 맞췄습니다. 다음이요. 여기서는 허 교수님이시고요. 지금까지 1등한 교수님을 보시면 허 교수님이 현재 문제까지 1등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는 이제 OX입니다. 자, 인공지능의 제일 큰 선물은 빅데이터죠. 예, 답은 O입니다. 답은 O입니다. 예, 답은 O입니다. 이번 문제는 다 맞추실 걸로 생각합니다. 예, 답은 O가 되겠습니다. 네. 네. 12분만 맞춰주시고요. 네, 계속 허 교수님이 1등 하시고요. 자, 복수 답변입니다, 이제. 예, 사지선다가 아니고요. 이제 두 가지, 답가지가 2개, 3개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객관식 낼 때는요, 하나만 사지선다가 아니라 복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답가지가 4개, 5개가 될 수도 있고요. 2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굉장히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쉽게 풀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국가고시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컬러 이미지 등을 올려놓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자, 인간의 영역에서 이 챗봇 정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는데요. 이제 이 챗봇이 진화가 이렇게 빨리 돼서 생성인공지능까지 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챗봇은 기계의 어떠한 이 명령의 단계에 있었지만 이제는 명령이 아닌 실제 추론을 해주는 생성 AI 12분 네, 다 맞췄고요. 네, 자, 챗GPT는 무엇인가요? 네, 챗GPT는 무엇인가요? 네, 이건 다 맞추실 겁니다. 검색형인가요? 대화형인가요? 정보형인가요? 예, 텍스트 기반으로 모든 부분을 이제 자신의 원하는 대로 다 답으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생성형 AI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생성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단국대학교 교수님들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의 키워드를 좀 한번 입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가지의 키워드요. 제가 오늘 교수님들에게 이런 교육의 키워드가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38분의 참여 교수님들의 생각을 여기에서 워드 클라우드로 한번 도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뭐 창의성 질문이라든지 또는 창의성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기타 교육에서 생성인공지능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되는 중요한 3가지의 키워드입니다. 이걸 워드 클라우드로 한번 보고요. 학생들이 수업 중간중간에 여기까지 공부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써볼까라고 하면 여기에 워드 클라우드로 크게 고딕화되어진 부분이 그날 수업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로 이제 토론의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교수님이 부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는 이 워드 클라우드 기반의 퀴즈. 굉장히 재미있고 단시간 내에 뭐 포스트잇을 가지고 요즘은 학생들의 생각을 칠판에 붙이고 어쩌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시 스마트폰으로 학생들의 생각을 워드 클라우드의 고딕화로 도출해 주는 것. 현재 8분이 입력해 주고 계시고요. 과연 어떠한 키워드가 나오는지. 네. 지금 보면 화면 한번 보시면 창의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 단국대 교수님들이 올려주셨는데요. 혹시 캠 한번 켜주실 교수님 계신가요? 매번 이익수 교수님한테만 여쭤봐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예, 안 켜주시면 이익수 교수님에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안 켜주시는데요. 이익수 교수님 죄송합니다. 우리 단국대 교수님들이 창의성이 인공지능 시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한 말씀 고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야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주어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개인적으로 뭐 외워야 된다거나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걸 이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얼마나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 틀어가지고서는 새롭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뭘까 능력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창의성이 조금 교육에서 좀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옛날처럼 뭐 지식만 외우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네,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주 참 너무 고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창의성은 이제 생성 인공지능과 함께 한다면 우리 인간의 무한한 창의성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교수님이 1등 했을까요? 예, 민트 교수님이 1등 하셨고요. 써니 교수님이 2등, 3등. 민트 교수님 혹시 카메라 키시가 어려우시면 오디오로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느낌이요? 1등 하셨는데요. 네, 제가 1등 할 줄 몰랐는데, 네, 우선 카메라가 못 켜서 정말 죄송스럽고요. 네, 지금 제가 좀 외부에 있어가지고요. 네, 네, 지금 계속 열심히 듣고 있었고, 또 재미있는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혹시 이런 게임 기반을 수업에 쓰신다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학생들이 저는 이런 거 뭐 다른 것도 조금 해봤었는데 되게 좋아해요. 일단 자던 네, 학생들 다 일어나고요. 예, 네, 재밌게 그러니까 게임으로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일단 집중도가 높아지고 흥미도가 높아지고 예, 예, 좋더라고요. 네, 네, 네. 써니 교수님 혹시 오디오 켤 수 있나요? 네, 안 계신가요? 그럼 오비 교수님은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민트 교수님, 조혜선 교수님 같으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퀴즈가 끝났고요. 자, 이제 53분이 들어가는데요. 다소 3분이 조금 지연됐는데요. 교수님들, 어, 3시 5분에 다시 2교시 이제 실제 활용 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3시 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교시에 우리 교수님들, 3분의 교수님들에게 6개월 무료 사용권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서운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올린 키지엔 사이트요. 이 사이트에 로그인 계정만 취득하시고, 이따 끝난 다음에 그 계정 이메일을 우리 학교 선생님이 다 수업을 하실 겁니다. 거기에 이메일과 전화만 써주시면 오늘 오후에 우리 교수님들이 키지엔 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6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될 텐데. 네네. 네, 고맙습니다. 자, 조금 전에요. 1교시에 핑퐁의 이 상호작용의 키지엔을 했는데요. 키즈에는 한국형 카오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국의 좋은 프로그램의 좋은 장점만 다 가지고 와서 했고요. 이제 패들렛이라고 하는 보드도 이 키즈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1교시에 우리가 풀어봤던 그 문제는 그냥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좌측에 보면 쇼 진행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눌러보면 예, 어느 교수님이 네, 어느 교수님이 몇 점 맞았고 어느 교수님이 정답 현황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 현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렵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를 하는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어려워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이 다시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자료도 여기에 백업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에듀케이션 4.0 시대에서의 맞춤 학습, 개별 학습 이런 부분을 또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게임 기반의 TGN을 다양하게 쓰시면 굉장히 좋겠다 보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잠시 우리가 이제 게임할 때요. 플레이 기능에서 개인전, 팀전, 골든벨 이 세 가지를 이용했습니다만은 여기에 플레이 기능 말고요. 요즘 화면 보고 계시겠지만 우측에 지금 미션이라고 하는 게 보이시나요? 보이신 교수님들 2번 입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우스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채팅방에 2번. 네네. 자, 이 미션을 눌러주면요. 말 그대로 미션입니다. 2천여 명과 이제 URL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미션명, 당국대, 뭐, 요수법 하고요. 오늘 날짜 12일에서 뭐, 6월 13일까지 이틀 동안 하고, 닉네임은 뭐 학번을 적어달라, 성명을 적어달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이름, 하고 밑에 로그인 필요하지 않게 하고요. 시간 제한도 해제하고요. 정답하면 비노출은 꼭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정답을 노출시키면 학생들이 한 번에 외우고 그냥 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답하면 비노출로 하면 재도전을 시키면 100점 맞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만들기 하면 지금 여기 URL이 나오죠. 이 URL을 복사해서 채팅방에 또는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는 소통의 메신저에 이렇게 붙여주면 학생들이 이 URL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수업 플립드 러닝을 진행하신 교수님 계시면 플립드 러닝의 학습을 사전에 어느 정도 하고 오는지 또는 본 인클래스의 이 수업에 오늘 이 학습의 목표를 어느 정도 따라오는지 애프터 스쿨에서도 한번 진행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퀴즈에는 플레이 기능과 미션의 기능으로 이제 이 퀴즈는 플레이 기능은 대면과 비대면에서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션의 기능은 이제 이 URL로 방과 후에 이제 수시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퀴즈가 끝나면, 이제 보드가 있습니다. 이 패들렛이라고 하는 보드가 있는데요. 그것도 외국 거죠. 근데 거기는 5개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지만 5개 이상은 유료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교수님들한테 선물로 드렸으니까요. 요 퀴즈도 쓰고 보드도 쓰시는데 제가 오늘 단국대 교수법하고 보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혹시 교수님들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카페나 블로그 없으시면 이렇게 퀴즈앤의 보드를 이용해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의 모든 부분을 이 보드를 통해서 이제 한번 클라우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리 수업 자료를 올려줘도 좋고요. 그리고 수업 자료를 보고 학생들이 여기에 피드백을 주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찌됐든 상호작용의 이제 이 플랫폼,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플랫폼을 이 보드로 이용하는 것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와 보실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들어와서 댓글에다가 이제 키즈엔을 우리가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 보드와 키즈엔을 내가 수업에 쓰면 어떻게 좋겠다라고 댓글에 한번 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글쓰기에서 글을 남겨줘도 좋고요. 네. 좌측에 단국대학의 로고 밑에 댓글도 있고요. 아니면 글쓰기에서 네, 교수님의 생각을 한번 적어주셔도 좋고요. 자, 보드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협업 보드죠. 예, 뭐 댓글에 네,
네, 질문과 토론. 네, 네. 학생과 교수의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될 듯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교수님의 수업 자료를 미리 올려놓고요. 이 수업 자료의 피드백을, 학습의 피드백을 여기에다가 다 올려라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이 공유 플랫폼으로는 유익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들 글쓰기에서 이제 이 업로드, 교수님의 갤러리에 있는 이제 초상권에 문제되지 않는 좋은 경치 사진이 있으면 사진도 하나씩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핸드폰 갤러리에 있는 제일 좋은 경치 사진도 여기에 업로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글쓰기에 다양한 것을 올릴 수가 있죠. 네네. 예, 초파일에, 예, 예,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언제라도 이제 이 공유 플랫폼, 학습자와 교수자와의 소통의 플랫폼을 그냥 수업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수업에 이 피드백을 이런 공유 플랫폼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가지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작년도에 어떤 수업을 했고 올해는 어떤 수업으로 할 것인지 이러한 자료를 보고 미리 수업 준비하는 방법도 괜찮고요. 네. 사진, 네. 올리시기가 어려우신가요? 글쓰기에 업로드 해보면, 네네. 예, 볼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전체 담벼락이 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오늘 수업에 들어온 모든 학생들이 함께 이제 소통하는 담벼락이 되겠고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 마을에 담벼락에 낙서하는, 남녀노소가 낙서하는 것이 마을의 스토리가 되듯이 이런 식으로 전체 담벼락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그룹입니다. 그룹. 자, 네, 그룹. 자, 여기에, 자, 그룹으로 해놓고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전에는 전체 담벼락은 예, 누구나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진행자로서 어느 학생이 올리지 않는 것을 진행하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가보면 예, 이제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더 다른 보드를 만들려고 한다면 더 플러스 버튼 누르면 우측에 몇 개가 있나요? 총 12개의 템플릿이 있습니다. 담벼락, 그룹, 방탈출, 챌린지, 컬렉션, 타임라인, 워드 클라우드, 화이트보드. 예, 화이트보드 한번 해볼까요? 예, 교수님들 여기에 낙서 한번 해보시죠. 예, 화이트보드. 자, QR코드 다시 한번 노출할까요? 예. 아까 페이지만 넘겨가면 되겠죠? 1보드, 2보드, 3보드로 넘기면 되는데요. 예. 네, 낙서, 뭐, 자, 화이트보드에 뭐 그림을 그리라고 해도 좋고요. 예. 네. 자, 제가 지우고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여기에 예, 호랑이 한번 그려보시죠. 호랑이. 예. 네. 네. 네, 색깔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우개도 있죠. 예, 지우개로도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요. 예, 이제 수업은 교수자가 얼만큼 오늘 수업 진행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가는지에 따라서 수업의 질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또 하나 다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눌러보면 또 에드모어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주면 우측에 12개의 템플릿을 선택해서 즉시 언제라도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키지엔의 이 보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지엔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요. 교수님들 꼭 여기 오셔서 로그인 하시고요. 이따 우리 선생님한테 조사할 때 키지엔에 가입한 이메일을 꼭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이메일을 6개월 동안 프로 버전으로 바꿔서 교수님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꼭 가입을 한 다음에 이메일을 기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제 만드는 방법인데요. 상단에 만들기를 눌러보면 쇼, 퀴즈를 만들 수 있고요. 보드를 만들 수 있고 비디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쇼는 어떻게 만들까요? 자, 화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기본 이미지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좋겠죠. 아니면 내가 등록한 이미지, 예를 들어서 뭐 당국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 기본 이미지로 한번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제목, 당국대 로스법. 사실 지금 오늘 강연은 대교육 고등교육연수원에서 제가 2박 3일 동안 하는 코스인데요. 오늘 2시간 내에 이걸 압축을 하려니까 조금 바쁩니다. 교수님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교수법 카테고리 전체 태그는 반드시 키워드 2개만 어떤 거로 넣어주면 좋습니다. 쉼표로요. 당국대, 쉼표, 보드. 어떤 키워드도 단어도 좋고요. 반드시 2개 이상. 공개를 하면 남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교수님 비공개를 돌리면 노출되지 않고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등록 눌러보면 이제 당국대 교수법 타이틀 제목이 나왔고요. 우측에 총 10가지의 문제 형식의 템플릿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시죠? 우측에. 자, 먼저 선택형을 누른다라고 한다면 하단에 단문형으로 낼 거냐, 장문형으로 낼 거냐 나옵니다. 단문형으로. 자, 당국대는 어디에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굉장히 좋은 것은 문제에 사실 이 컬러 이미지나 해당되는 영상이나 오디오를 추가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좀 더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끔 문제에다가 이걸 다 얹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한번 얹어볼까요? 파일 선택하면 이미지 업로드가 나오는데 이제 생성 인공지능이 검색으로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당국대를 한번 해볼까요? 당국대 천안 캠 때 천안 캠퍼스가 검색으로 나와서 확인 눌러주면 문제에 들어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까요? 이 이미지가 아닌 영상으로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영상 체크를 하고 유튜브 공유 URL을 여기다 붙여주면 되는데요. 교수님들 유튜브 이 URL 예를 들어서 공유해서 자, 이 주소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가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붙여주는데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적용 눌러주면 뭘까요? 이 영상을 통째로 내려받아서 다 보는 것이 아니고요. URL로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해당 구역만 이렇게 마우스로 정해도 되고 밑에 타임라인에서 입력해서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플레이 되어지기 때문에 굳이 편집을 해서 또 교수님들이 올려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영상을 다 편집해서 그 해당 구간만 올렸는데 이제는 통째로 URL을 넣어놓고 해당 구역만 시험 볼 때 플레이 시키는 확인. 자, 그러면 플레이를 시켜보면 뭘까요? 3초의 영상만 계속 플레이가 될 겁니다. How are you? 예. I'm Shin-Hyun Woo, a professor at Shinhan University. Today, I'd like to talk about artificial 네, 이 정도만
제가 타임라인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것만 플레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는 직접 교수님의 음성을 넣어도 좋고요. 아니면 해당되는 MP3 파일을 갖다 넣어도 되고요. 녹음하기 해서 녹음해 볼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단국대학교 교수님들. 오늘 무더위 날씨인데도 이렇게 교수법에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요. 자, 저장하기 누르면 저장됐고요. 확인 눌러주면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단국대학교 교수님들. 오늘 무더위 날씨인데도 이렇게 교수법에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문제에다가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고 영상을 추가할 수도 있고 오디오도 추가할 수 있다. 저는 이미지로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굳이 가져오지 말고요. 검색으로 그림을 간단하게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네. 자,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대답에서 답변을 써주면 되겠죠. 1번 서울, 2번 축전, 3번 부산, 4번 광주.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주고 여기에 죽전으로 답 체크를 해야 되겠죠. 답 체크해주고 밑에 코멘트는 메모란인데 우리가 PPT 발표할 때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메모란에 추가로 집어넣은 것과 동일하다 보면 되겠고요. 진행할 때는 보이지 않고 교수자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시간을 5초에서부터요, 총 240초까지 문제에 따라서 시간 배분을 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한 10초만 주고요. 저장하면 좌측에 이제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더 추가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좌측에 잠깐만요. 자, 제일 좌측 하단에 플러스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플러스 페이지를 누르면 또 우측에 10가지 문제의 템플릿이 있으니까요. OX 단답형, 순서 완성형, 초성 퀴즈, 토론, 설문, 영상, 워드 클라우드, 설명. 여기서 선택해서 계속 문제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 만든 다음에는요. 밑에 저장하고 OK 버튼 눌러주면 자, 쇼 만들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그냥 확인 누르지 마시고요. 쇼 미리 보기를 해서 내가 만드는 문제가 실제 수업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프리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실시간 원격 플레이로 하고요. 플레이. 자, 미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자, 닉네임 미남 교수. 네, 확인. 자, 플레이. 한국대는 어디에 있나요? 급전. 네. 이렇게 해서 다음 하면 혼자 했기 때문에 랭킹이 저 혼자로 나오는 것으로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리뷰에서 한번 미리 보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시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TGN에 가보면 지금 만들었던 문제가 제일 상위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교수님 쓰실 때는 우측에 플레이 버튼과 미션 버튼에서 기능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만들기에서 코드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보드를 미리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QR코드 노출해 주면 되겠고요. 특히 여기에서 제가 하나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QR코드를 노출했는데도요, 보이지가 않는다. 예, 여기에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우측의 상태가 뭘로 돼 있을까요? 우측의 상태가 대기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를 예, 대기 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리지가 않고요. 반드시 진행 중으로 해놓고 학생들한테 QR코드를 노출해야만이 들어와서 이제 보드로 참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만 드렸는데요. 교수님들 이번 방학 때 이 키즈엔의 사이트에 가보면 만드는 방법 이런 것이 다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가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쉽게 이해에 진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수님들 생성인공지능에 어떠한 이 사이트를 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만은 저는 대체적으로 예, 이 MS에 코파일럿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챗GPT는 이제 유로 버전이 되어 있고요. MS의 이 코파일럿은 챗GPT 이 4를 무료 버전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용으로는 굉장히 조금 더 디테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수업 콘텐츠에 따라서 어떤 사이트를 이용할 것인지 정해놓고 이 콘텐츠는 어떤 사이트, 이 콘텐츠는 어느 콘텐츠에서 만드는지만 조금 알고 계시면 쉽게 수업 콘텐츠를 만드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코파일럿의 좋은 것은요, 대화를 하기 전에 창의적으로 또는 균형 있게 또 정밀하게 대화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창의적으로 한번 선택하고요. 자, 여기에 이 교수님들 텍스트 투 캐스천의 텍스트 받는 것도 생성 인공지능을 알려줘. 예, 이렇게 이게 아주 간단하게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제일 헷갈려 하죠. 예, 생성지능 인공지능을 알려주는데 어떻게 해요? 대상은 뭐 대학생 아니면 초등학생 또는 뭐 좀 구체적으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 창의성 질문을 여기서 좀 더 높여주면 훨씬 더 생성 인공지능의 대답이 풍부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성 인공지능을 알려줘. 특히 뭐 칼럼이나 기타 뭐 이 모든 부분입니다. 예, 작사, 작곡, 뭐 그림, 뭐 동화, 동요, 뭐 비디오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코파일럿이 좋은 것은 이제 이 출처가 하단에 이렇게 다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챗 GPT는 출처가 없기 때문에 또 출처가 있다 하더라도 따라가 보면 허당인 게 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파일럿의 밑에 자료가 주어지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자료가 주어지면서 계속 출처가 딸려오고 그 다음에 또 이 출처 외로도 좋은 것은 뭘까요? 우리의 이 생각의 창의성의 질문을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코파일럿이 좀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더 확장해주는 이 범위에서 텍스트 기반의 이 자료를 우리가 충분히 더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한번 해볼까요? 자, 밑에 하단에 뭐가 나오죠? 이 내용에 관련되어진 질문의 세 가지가 스스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눌러보면 좀 더 많은 것을 다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생성 인공지능을 그림으로 그려줘. 자, 여기는 무료입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에서 생성해주는 이미지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많은 저작권 때문에, 아, 그래요? 네네네. 아, 지금 이게 안 보이나요? 아, 제가 공유를, 네, 죄송합니다. 아,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서 생성인공지능으로 그림을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즉시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새 토픽은 뭘까요? 하단의 새 토픽은 지금까지 한 부분을 다 없애는 클리어 시키는 거고요. 특히 이 대화할 때, 이 부탁이 뭘까요? 대화할 때 현재 30번까지 대화를 하라고 하는데요. 한 주제를 가지고요. 제가 해보니까 한 7번에서 8번 정도의 대화가 제일 좋더라고요. 너무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오리무중으로 막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약 7번에서 10번 정도 내로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예, 제일 하단에 마우스 갖다 대면 이미지 추가가 있을 겁니다. 자, 이미지. 자, 한번 올려볼까요? 자, 이미지 올려놓고 이 사진을 설명해줘. 네, 이 사진을 설명해줘. 자, 얼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초상권에서 약간 이제 흐리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사진에는 키가 큰 풀과 노랗꽃이 든 들판에 노는 아이가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올리는 사진도 즉시 분석을 하고요. 이 사진으로 동화를 하나 만들어 달까요? 동화를 만들어줘. 이 사진으로 동화를 만들어줘. 네. 이제 작곡가가 되고 있죠? 예, 작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만으로도 햇살 속의 작은 모험가라는 제목으로 지금 작가로서의 글을 써주고 있습니다. 예. 시간 때문에요. 좀 이제 이렇게 작가의 글도 사진으로 쓰고 있고요. 이 사진으로 이 사진으로 노래 작사를 해줘. 네. 자, 우리 일상에서의 이러한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생성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우리의 무한한 창의성을 올려서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 지식인들의 이 활동 사항이 더욱더 확장되지 않겠느냐. 자, 한번 시도 한번 써볼까요? 시인이 돼 보겠습니다. 이 사진으로 시를 써줘. 자, 이렇게 시도 써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까요? 특히 이 MS의 이 코파일럿 제가 추천하고요. 여기 MS의 이 디자이너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이미지, 텍스트 투 이미지인데요. 여기도 들어가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쓰시면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자, 혹시 지금 보니까요, 의대 쪽에 교수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혹시 그 좀 더 해부학 쪽에 사이트 좀 알려드릴까요? 예, 굳이 뭐 해부학도 하겠지만 2D의 이미지보다는 뭔가 3D의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조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새로 공유 눌러서요. 자, 이 사이트인데요. 예, 이 사이트에서 꼭 뭐 VR이 있고 실제 뭐 해부를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라 한다면 이 사이트에서 해당되어지는 부분 클릭하고요. 자, 클릭하면 밑에 하단에 자, 다양한 게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360도도 있습니다. 360도를 눌러주면 자, 이제 플레이가 되는데요. 조금 리얼하지만 이미지로 보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3D로도 볼 수 있고 회전 방향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요. 예, 신체 장기도 예, 네, 360도로 볼 수 있는 꼭 해부학뿐만이 아니고요. 교수님들의 전공 부분의 어떠한 이미지를 여기에 검색으로 집어넣으면 이 사이트에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 내부까지 볼 수 있는 이러한 사이트도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자, 이 사이트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 그 하나 조금 질문이요. 파워포인트 상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교수님들 그 한글에 이제 한국어의 이 스피치를 원하는 자막으로 이제 슬라이드에 노출하는 그 부분도 수업에 많이 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 365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버전인데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피스 365는 학교에 물어보면 다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이고요. 자, 이제 발표 자료를 USB에 담고 다니는 세상은 아니죠. 이제 클라우드 해놓고 언제든지 클라우드 기반에서 발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직접 오늘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그냥 한국어의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아닌 자막으로도 내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슬라이드 쇼를 눌러보면 항상 자막 사용이 볼 겁니다. 제가 마우스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막 사용에 눌러보면 음성 언어를 한국어로 그다음에 자막 언어를 예를 들어서 많은 나라의 언어가 있듯이 영어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막을 상단으로 올릴 거냐, 하단으로 올릴 거냐, 슬라이드 위쪽으로 올리고 슬라이드 해보면 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조금 이거 안 된 것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교수님들, 오늘 무더위에 저하고 2시간 동안 이렇게 이 새로운 교수법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들 어떠신가요? 특히 교실에 이제 외국 학생이 한 명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언어로 이 슬라이드 상단에 이렇게 자막으로 텍스트 기반으로 자막으로 동시에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보고 아니면 영상을 만들 때 이 자막도 같이 잡아넣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도 이제 다국어의 제공으로 상당히 좀 폭넓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이 언어의 이 영역만 똑바르게 한다면 거의 98%의 정확도로 이제 원하는 언어로 이 슬라이드 상단 또는 하단에 이렇게 자막으로 동시 제공해 주고 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좀 괜찮다라고 한다면 3번 채팅방에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네, 네, 좋습니다. 여기는 오피스 365의 최신 버전에 이제 이 클라우드 기반에서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밑에 자막 설정이 있습니다. 그것만 설정해서 이렇게 발표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굳이 자막을 넣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라이브로 수업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QR코드인데요. 교수님들, 제가 하나 책을 들고 있죠. 저의 전공인데요. 지가 보철 기공 쪽에 개론을 제가 2013년도에 책을 썼는데요. 586쪽 페이지마다 제가 뭘 넣었을까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해당 페이지에 QR코드를 다 넣습니다. 네, 그때 특허를 냈습니다. 2013년도에 이제 교수자 없어도 저자 없어도 이제 해당 페이지를 공부하다가 이제 어려우면 QR코드만 스캔하면 저의 강의가 보충적으로 다 유튜브로 통해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대학의 교과서는 죽어 있지 않습니까? 인쇄되는 즉시 죽어서요. 더 이상의 새로운 정보를 넣을 수가 없지만 인쇄 매체로서는 죽었지만 해당 페이지의 QR은 영상으로 계속적으로 다른 자료로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책은 죽었지만 해당 페이지의 정보는 실시간으로 올려줄 수 있는 QR코드를 활용한 대학 교과서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바쁩니다. 예. 시간은 없고요. 자, 그리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이제 생성인공지능 시대에서 제일 뜨는 이 번역 프로그램 중에 이제 파파고나 구글 번역기가 아닌 요 디벨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제일 인기입니다. 예, 거의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예, 딱딱하지 않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에 딥엘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 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32개 나라의 언어로 아주 매끄럽게 번역을 해줍니다. 특히 논문, 영문 초록 잡을 때 교수님들 한번 여기서 체크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것은 파일 번역입니다. PDF나 PPT의 이 자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글쓰기 도우미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딥벨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직접 혹시 논문을 검색할 때요. 만약에 이제 논문이 하나 PDF로 외국 논문이 좋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다 풀어가지고 그걸 번역기에 붙이고 굉장히 그랬죠. 근데 이 사이트는 문서의 레이아웃을 유지한 채로 133개국의 언어로 로그인 무슨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고 로그인도 필요하지 않고 그 온라인상에서 문서의 레이아웃을 유지한 채로 133개국의 나라로 즉시
이렇게 통번역을 해주는 문서의 레이아웃. 이 사이트도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예, 대부분 우리가 문서가 깨진 상태에서 읽어볼 수는 있지만 레이아웃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133개국의 언어로 통번역해주는 사이트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교수님들 혹시 이 채팅방에 이런 쪽에 뭐 저런 쪽에 뭔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나요? 라고 한다면 즉시 제가 해당되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4시까지만요. 네, 혹시 바쁘신 교수님들은 퇴장이 하셔도 좋고요. 이왕 뵀는데 제가 조금 몇 가지라도 좀 더 알려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혹시 이런 쪽에 아니면 한번 적어 주시고요. 그 도중에 자, 자동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누가 그릴까요? 이미 머신러닝에 의해서 학습이 된 오토 드로우가 있습니다. 자, 이 자동으로 누가 그려줘요? 인공지능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해주는데요. 여기에 스타트 드로잉 눌러보면 자,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에 내가 치아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치아 어금니라고 대충 이렇게 하나 그려보면 이걸 어금니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림을 못 그리고 있습니다. 벡터 그래픽에 잠깐만요. 그럼 위에 상단에 지금 수십 개의 이미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해당되는 치아를 딱 눌러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죠? 색깔별로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수님의 전공에 어떤 로고를 내려서 여기에 텍스트 기반 넣어서 교수님의 이 워터마크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듯 합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들 이 캔바라고 하는 사이트는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무료 사이트인데요. 외국 사이트예요. 예. 일상에서 필요한 디자인적 요소는 모든 템플릿이 여기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상에서 필요한 디자인적 요소의 템플릿은 여기에 추천 디자인 해보면 여기 보시면 모든 동영상 편집기에서부터 로고, 뭐 포스터, 전단지, 브로셔, 뭐 모든 초대장까지 여기에 최고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디자이너들이 다 템플릿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해당 템플릿을 선택해서 교수님의 스타일로만 바꾸면 되는 캔바라고 하는 사이트. 이건 꼭 하나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재 교수님, 벡터 그래픽을 자동으로 그려주는 툴이 있나요? 이 부분은 영상 리소스 없이 생성용으로 생성용으로 영상 제작하는 것을 직접 한번 보이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입니다. 비디오 슈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프로그램인데요. 제목만 넣어주면 영상의 뒷배경, 뭐 모든 바탕 배경 음악까지 다 됩니다. 하나 제가 한번 볼까요? 저의 지금 템플릿 사이트인데요. 위에 상단에 새로운 요리 시작하기 눌러보면 만들기가 나오는데요. 생성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혁신. 제목으로 하고요. 다음 눌러주고요. 자, 스크립트로 하고 다음. 자, 여기서 상단에요. 글 다듬기가 있습니다. 자, 글 다듬기 하면 확인. 자, 숏폼으로 만들 거냐, 롱폼으로 만들 거냐, 숏폼으로 창의성 주고 확인. 그럼 저의 제목을 인지하고 지금 이 생성 인공지능이 그대로 텍스트 기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교수자의 이 인공지능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만 높다면 콘텐츠 제작해서 교수님들도 유튜버로 교수님의 이 이미지를 이 브랜딩할 수 있는 교수님의 이 퍼스널 브랜딩을 이제 프로페셔널 브랜딩으로 바꿀 수 있는 하긴 자 지금 다 만들어주고 있죠 스스로요. 자 여기에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할 수도 있고요. 자 저는 그대로 다 쓰고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크기라든지 배경음악 선택할 수 있고요.
많은 수백 곡의 배경음악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고, 자, 나머지 시간 때문에 다음. 그러면 이 텍스트 기반 뒤에 뭐가 있어야 되죠? 이제 이미지나 영상이 뒷배경으로 있어야 되죠. 이것도 인공지능이 이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자, 이제 거기에 맞는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뒷배경으로 쓰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 때에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고 즉시 한 5, 6분 만에 교수님의 원하는 이러한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지금 시간 때문에요. 나머지는 좀 지우고요. 예, 누구나 영상을 무슨 편집하는 것도 아니고요. 즉시 인공지능이 이렇게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자, 한번 미리 보기 해볼까요? 오늘따라 조금 오래 걸리는데요. 잠시, 예. 생성형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이 자막이 위에 상단에 있으면요. 밑에 하단을 클릭하고 모든 슬라이드를 다 잡고 그대로 한 번에 내리면 원하는 자막이 칸에 오고요. 여기에 글씨 크기라든지 모든 걸 다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누구나 이제 워터마크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용자의 이미지에 워터마크, 저의 워터마크를 우측 상단에 로고로 붙여주고 다시 한번 다 들어본 다음에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하면 현재 비디오 렌더링 이 크기에 따라서 약 5분에서 10분 내에 원하는 영상으로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원재 교수님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시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2박 3일 동안 해도 부족한 시간인데요. 오늘 2시간에 교수님들 뵙고 좀 더 많은 것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 제한적으로 좀 죄송하고요. 혹시 시간이 된다면 제가 직접 학교에 가서요. 컴퓨터실에서 직접 하나 프로그램마다 익히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